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잭스론 미팅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또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다 오늘 2%대 크게 빠지고 있는 월요일장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부터 좀 흐린 모습이네요. 코스피는 지금 2%대, 코스닥은 3%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대처하기 어려운 장세지만 태조 이방원 종목만큼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투표해 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꼽은 8개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오늘은 소재가 아니라 장비주들끼리 좀 붙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기술인데요. 노르웨이 배터리사와 대규모 공급 계약 가능성으로 주가 크게 좀 오르는 모습인데 예상 단위가 조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엠플러스는요. 올해 초 주가 고점 찍고 계속 내림세 타다가 요 근래 다시 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2차전지 장비주들의 대결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폐배터리 관련주 대 2차 전지의 관련주 대결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죠. 이에 세비캠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달 실적 발표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잠시 후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보겠습니다. 요 근래 원전 수출 바람으로 주가 상승 탄력을 다시 붙여가는 원전주들의 대결인데요. 한수원이 최근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수주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함께 K원전의 해외 수주 기대감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요새 인기 있는 두 가지 원전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요. 조광 ILI 대 에너토크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K방산 수출과 수소주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는 EM코리아 올라와 있고요. EM코리아는 지난달 폴란드와 한국 방산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에 K방산 수출의 수혜주로 관심받고 있죠. 이 전선주인 대한전선은 최근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참여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시죠. 바로 올라온 종목들은요. 하나기술 대 엠플러스의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보겠고요. 사실 뭐 1라운드도 그렇지만 2라운드까지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자체를 좀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재주들 이쪽으로 사실 집중이 많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장비주들은 다소 좀 소외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셀업체들이나 소재주들은 잠시 좀 다소 심심하게 전개가 그렇죠. 되고 있고요. 폐배터리 이런 새로운 키워드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2차전지 관련주들 이제 셀업체와 소재주들 쪽에서 뭐 장비나 폐배터리 이쪽으로 시설을 옮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은 이미 그렇게 반응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셀이나 소재 업체들은 결국 이 2차전지 즉 전기차 시장이 캐파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그런 종목들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장비나 폐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의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공장 증설에 따라서 이 장비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 장비에 대한 그런 2차전지 공정을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 이 해외에서 많이 장비들을 수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셀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로 성장을 하면서 모두 다 거의 대부분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또 잘 가고 있는 아주 좋아요. 네, 맞습니다. 풀라인 업체들이 잘 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IRA의 감축 법안에 따른 그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공장이 다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일정을 보시면 이제 방미를 해서 이 세제
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이 밸류체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네. 폐배터리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결국 시장의 규모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기업들이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그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은 충분히 그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재련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네. 제가 이제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 필수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원자재가 이제 발굴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기업한테는 이 비용에 대한 상승으로 이 리스크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자원, 이미 사용된 자원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생산과 이걸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밸류를 다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스페이스 X 또 지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주항공 섹터에서도 이 로켓을 날렸다가 다시 한번 회수를 하는 그런 그렇죠. 네,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다시 쓰는 거는 또 같은 맥락이네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이 자원에 대한 그런 재활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더 나가보자면 폐플라스틱이라든지 네. 이거는 또 친환경과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재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장비주들은 사실 이 산업의 사이클, 즉 공장이 수주가 되느냐 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한다면 이 폐배터리는 이 2차 전지 시장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오히려 더 저는 장기적으로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안도할 때가 아니다. 분명히 지금은 침체 구간이라는 거를 침체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포트를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에 지금 상응을 하듯이 파월이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당연히 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충격을 감안하고서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덜 먹느냐 아니면 욕을 좀 아껴놨다가 네. 나중에 더 먹느냐 문제인데 욕을 지금 차라리 먹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래도 파월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시장을 잡는데 역할을 했구나. 차라리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파월의 발언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에서 지금 경기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본다면 증시에서 역이용 해볼 수 있다. 포트는 보수적으로 짜되 저는 국내 증시에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예.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나 아니면 엔터 방산 쪽으로 저는 포트를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2차 전지 이야기부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간추려서 들어봤습니다. 제롬 파월의 상당히 또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역시나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도 특히 또 다시 쓰는 기술, 폐배터리 그렇죠. 쪽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네.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김여구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폐배터리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나 폐배터리가 앞으로 시장의 먹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먹거리는 되는데, 나 그걸 앞서서 오늘도 네. 시장이 사실은 오전장 딱 시작하자부터 거의 3% 이상 또 빠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예상된 이제 수준이었죠, 사실. 9시 한 20분 정도 돼서는 다시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자면, 2차 전지 셀 소재, 폐배터리 관련된 소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사실은 장비주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장비주도 네. 많이 빠지고 오늘 미인주라고 올리는 종목 빠지는데 오늘 시장에 빠졌더라도 이게 오늘 빠진 게 아니고 내일을 위한 종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환경이에요, 환경. 네. 환경이 뭐냐면 생활적인 환경. 이제는 우리가 워낙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좋고 더 좋은 공기에 더 좋은 나은 삶을 찾으려면 환경을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가 계속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가서 왔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2차 전지들이 생기게 되면 그걸 재생하는 수리하는 그런 보건까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발굴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지금 폐배터리가 지금 거의 일단 파이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차종에 10만 대, 5만 대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 배터리를 굳이 이렇게 재활용보다는 오히려 보면 수리라든지 뭐 이렇게 교환식으로도 충분히 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폐배터리는 그 연관성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뭐 많이 나올 거라 예상되고요. 지금 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짜 뜨거웠었어요. 네.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LNF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소재주들은 뭐 날아갔었죠. 날아갔죠. 특히 양극재, 음극재 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올랐는데 이 셀 소재도 이제 판이 바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왜 판이 바뀌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다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대장주가 시작은 누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시장권에 대한 경제, 시장 경제에서는 좀 많이 바뀔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극재, 음극재 시장도 대장주들이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이제 장비가 왜 살아날 수밖에 없냐면 지금 계속 미국의 전기차 공장 들어서 하며 공장 들어서면 그 안에 있는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장비 정말 들어가야죠. 아니 그 장비가 아니죠. 네. 자동차 장비고 거기는 아, 네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를 쓰는 전기차가 생산하게 되면 이제 다른 캐파 이제 3, 4 셀들이 이제 캐파 확충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관련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업체들이 이제 납품이 많아지겠죠. 네네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원래 항상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소재 관련적으로 넘어가지만도 마지막 끝은 수익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봤을 때 이제 장비에서 이제 대부분 판단이 좀 될 거로 예상되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수령 구간이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오늘 앰플스 같은 경우에도 쭉 수령 구간 나왔다가 이제 출사가 한 7월 10월부터 이제 우상방으로 바뀌면서 좀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저런 형태의 어찌 보면 눌림목도 구간도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사실은 이제 테마성은 이제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든 시총이 이제 코스닥, 코스피의 상위 종목 등극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지수에 지금 하락 지수인지 상반 지수 이 종목군들이 이제 거의 추세를 좀 다가갈 거라 좀 생각되고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잘 대응하시고 오히려 오늘 저는 이 구간이 저는 오히려 박연셀 구간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매수의 종목들이 기회다.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이전에 한번 괜찮은 종목들 네. 차트서로 봤을 때 21평 위에 온라인 안착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갑자기 이유 없이 급등락한 종목들이 있으면 네. 꼭 오늘 관심 가지고 오늘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도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면서 앞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소재에서 장비로 바통 터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2차 전지 장비주들 바로 오늘 8강의 1라운드에서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대 N플러스의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하나기술 고르겠습니다. 하나기술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하나기술입니다. 아, 두 분 다 하나기술로 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네. 그런데 이 하나기술이 차트 바로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서 네. 오히려 N플러스의 상승력이 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밸류로 본다면 저는 하나기술이 기술력도 더 좋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더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물론 N플러스도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저 예. 하나기술이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정말 솟구치네요. 그러네요. 일단 네. 가장 큰 재료가 뭐 최근에는 이 노르웨이 회사와 이 플레이어라는 회사와 거의 1.5천억의 이제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네.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은 이 하나기술이 지금 기업의 방향이 굉장히 잘 올바르게 가고 있다. 즉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 니켈이나 리튬 배터리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장성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즉 그 전 단계의 반고체 배터리로 지금 가고 있는 네.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이 하나기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바른 순서대로 가는 종목이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전고체 배터리 장비까지도 예.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공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공정을 턴키로 한 번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능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캐파도 키워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즉 2차 전지에 대한 전 밸류를 담당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실적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M+가 이제 저가의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기술의 그런 실적 성장세와는 좀 비교가 안 된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 입장에서도, 즉 2차 전지 장비를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도 차라리 하나기술 한 기업에서 전체적인 이 전공정 턴키를 매입을 하는 게 그게 더 간편하죠. 간편하고 네. 유리하다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기술 쪽을 더 눈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도 하나기술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역시나 좀 기술력의 승리인가요? 근데 지금 장비 회사들이 사실 수익군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맞아요. 네. 지금 아까 전에 M+부터 시작, M+ 같은 경우에는 태동기 때, 그러니까 이는 2차 전지 이 장비주에 관련된 그런 거 없을 때부터 이 회사는 네. 미국의 이제 A123라는 이제 회사랑 이제 시스템하고 같이 했던 게 기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2차 전지 관련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회사가 제일 좋아하면 당연히 M+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주가의 흐름이나 스타일 봤을 때는 하나기술이 더 높아요. 예. 네.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거와 주가와 또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거의 한 10,000원, 8만에서 6만 원 안에 박스권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으로 이렇게 이 흐름이기 때문에 채널 방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보면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는 저는 하나기술이 더 높다고 좀 봐지고요. 네. 일단은 이제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사 또 1조 5천억 또 수주를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수주 잔고도 또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보고 일단 M+ 둘 다 일단 적자는 지속되지만 2차 전지는 제가 장비주는 저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올 하반기에는 무조건 성장성은 기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한번 명심하시고요. 어떤 예. 회사가 회사가 좋다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 3사 셀에게 얼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매력도가 높냐 봤을 때는 오히려 매력도는 하나기술이 더 높다고 봐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립 공정에 대해서 파우치형이 이제 전기 패키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턴키, 어셈블리라는 그 부분을 주종으로 하고 있고, M+는 장비 자체가 많은 장비를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으로 봤을 때는 M+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 어찌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딱 세 개지 않습니까? 이제 LG 그렇죠. 엔솔, 네.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삼성하고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 세 개의 어찌 보면 매력적인 구사 능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거는 참 하나기술이라서 생각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 주가. 네. 주가의 흐름에 어찌 보면 탄력을 하나기술이 받았다.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안에서 또 우리가 또 나오고 빠지고 어찌 보면 손절가도 정하기 쉬운 종목은 하나기술이라 더 빠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하나기술로 입을 모아 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그러네요. 확실히 주가 상승 탄력이 네.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하나기술로 많이 가셨습니다. 72%의 득표를 했고요.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M+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어차피 M+는 지금 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라든지 그 상을 보면 사실 좀 좋은 상은 아니지만 일단은 하반기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아무튼 캐파 증설로 인해서 3사 세열들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성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던스를 따라서 조금씩 눌림 모일 때 좀 진입을 하시면 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 29,000원까지, 그때도 23,000원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29,000원 맞아요. 전고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한 매집을 해야 되고요. 좀 종목을 크게 안 보시는 분 같은 2차 전지만 갈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이렇게 장비 업체들을 오히려 좀 주목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라 좀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M+ 29,000원으로 잡고 눌림목에서 좀 천천히 말씀 주셨네요. 투자하실 때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최근에 상장한 폐배터리 관련주죠. 세비캠이 먼저 올라와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바로 이 종목이 강한 실적을 바탕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강한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선택하기 좀 어려운 두 종목. 아닙니다. 오늘 아닙니까? 오늘 저는 어려운데. 민주 완투가 네. 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예. 아깝게 떨어지는 종목이라 저는 네. 봐지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 언급을 또 해주셨던 만큼 강하게 그러네요. 또 바로 픽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가실까요? 아, 저도 이 두 종목이 왜 예. 붙었는지 너무 아쉬울 따름인데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한 종목 떨어뜨리면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두 종목 모두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세비캔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네. 자, 세비킴 대 포스코 케미칼 의견이 갈렸는데 그럴만합니다. 둘 다 굉장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다시 들어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증시만 해도 오늘 9만 주 이상 또 이렇게 외인들이 이게 매수세를 또 보여줄 거예요. 들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선호주 1위예요. 네. 자, 첫 번째 주가를 내가 원하는 종목을 딱 들어갈 때 딱 하나만 봅니다. 시가총액 얼만큼 사이즈가 있는가 대형 네. 중수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장성. 네. 그다음 배당주 이게 배당이 되는가 이 모든 게 다 부합되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제가 숨도 안 쉬고 이 종목을 선택하는데 투자자가 또 매력도지 않습니까? 일단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금융이라든지 기관 외인들 이 모든 아우르는 이게 쉽게 말하면 개인이 종목을 차익실을 내게 되면 기관이 매수해주고 외인이 받아주고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은 많이 빠지는 것을 받아주지 못할 때 주가의 흐름이 많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다양성이 어찌 보면 결집되어 있는 게 이 종목이라 봐가지고 포스코는 옛날 우리 유창호 우리 앵커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건 앵커님한테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엄마 쳐다 참말래. 예. 원래 왜냐면 지금 이게 양극재 관련 종목이 소재금만 이야기죠. 소재보다는 장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게 그렇죠. 아니라 제가 양극재 회사들의 판도가 바뀐다. 대장주로 갈 가능성이 완투 안에 들어가는 게 LLF가 될지 나는 이 지금 포스코 기업이 될지 나는 그게 사실은 조금 이제 내년 상반기에면 이제 그 판도 완투 쓰리가 바뀔 거로 해서 적어도 최근 주가 흐름은 완벽하게 대장이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또 큰 예. 종목이고. 일단 안정성. 그러니까 주가의 안정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예. 주가가 이렇게 하방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 종목이 언제 또 이게 테마처럼 어떻게 떨어지지.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단기, 중기, 장기까지 보시면서 그냥 2차 전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포스코 네. 케미칼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저는 아주 그렇게 생각하기 강력하게 때문에. 말씀해 주시네요. 아니, 잘 모르면 제일 네. 좋고 시가총액이 제일 높고 안정성에 배당에 성장성에 모든 것을 가미한 종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종목밖에 없는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럼 네. 이걸 당연히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세비캠 8월 9일 나왔던 저점 대비 지금 2배 올랐습니다. 네. 요거 그만큼 이 종목도 강한데 어떤 점이 포스코 케미칼보다 낫습니까? 아, 더 낫다라는 말이 좀 웃길 것 같아요. 네. 싸움 지십니까? 치르고 온 거죠, 저희. 아, 그렇죠. 네. 이게 싸움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이제 싸울 만한 재료가 이제 서로 뭔가 상충되면 좋을 텐데 포스코케미칼이가 어떻게 보면 세비캠이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둘 다 네. 자원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포스코케미칼에서 이 자원을 자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 자원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세비캠이라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포스코케미칼이 또 이제 한 번 더 터뜨렸습니다. 1조 원의 그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양극재 수주에 또 성공을 하면서 꾸준하게 또 계약을 또 성공을 하면서 이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는데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장 초반에 공포감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시 반 때 상승 종목이 100종목이 안 됐어요. 네. 정말 모조리 정말, 내려갔습니다. 네, 정말. 네, 무서웠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시 반 지나면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장에서도 강세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네. 바로 폐배터리와 이런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 앞으로의 그 향방을 읽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외인들이 지금 달러가 강세가 오면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외인들은 불안하겠죠. 이 달러 강세에 있어서 좀 환차손이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신규 진입하려는 외인들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쯤이면 달러가 고점을 찍을 것이고 1,400원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의 대부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환율이 피크를 찍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저가 매수를 한다면 이런 종목들 이렇게 2차전 종목들을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케미칼이든 세비캠이든 둘 다 2차전 섹터로서 충분히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원자재 공급 이슈가 부각이 될수록 정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마차도 3만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호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량의 그런 소재들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양극재에 대한 고객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를 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캐시카우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레벨이 업이 될 수밖에 없다. 밸류가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도 물론 좋지만 예. 저는 세비캠, 폐배터리 쪽으로 더 좀 비중을 더 두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 모든 자원 순환이 폐배터리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예. 폐배터리 쪽은 아직 산업이 완전하게 성장을 한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캐파도 아직까지 훨씬 더 커야 될 성장이기 네. 때문에 이 세비캠이 지금 앞으로 LG화학과 손을 잡았어요. 고려아연, LG화학이 예. 이 JV 합작 법인과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전구체 복합액에 대한 그런 납품을 앞으로도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산업의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저는 이 폐배터리 쪽이 더 클 거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2라운드에서 강력한 종목들끼리 맞붙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뭐 미인주, 사실상 결승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시청자들의 선택은 오, 역시 상당히 그러네요.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 역시 이 루키가 이 종목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59% 득표를 하게 됐고요. 바로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포스코 케미칼이 그 전에도 나왔을 때 보면 댓글창도 폭발하듯이 맞아요.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비캠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네, 세비캡은 목표가 15만 원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을 많이 담지 마시고 꾸준하게 사 모으시다 보면은 충분히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으니까 평단가를 맞춰 가시면서 매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비캠 평단가 맞춰가면서 15만 원으로 조금씩 매집하라는 말씀 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최근 불어오고 있는 K 원전 해외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죠.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다시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네요. 조광 ILI 대 에너토크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네. 뭐 원전에 관련된 건 원전을 또 나오는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네. 조금 약간 성향이 좀 달라서 일단 밸브냐 일단은 관이음새나 똑같은 밸브지만도 네. 일단은 좀 밸브의 좀 성향이 좀 달라서 네. 저는 조강 ILI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조광 ILI였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다른 의미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고르기 쉽지 않아서요. 네, 앞선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이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탄탄해서 괜찮았는데 그렇죠. 조강 ILI라든지 아니면은 에너토크는 원전 쪽에서 이제 하단 밸류체인에 속해서 좀 밀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테마 타서 급등락이 좀 심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 쪽으로 본다면 거의 건설 수주, 이집트도 네. 거의 건설 수주 쪽으로 네, 비중이 맞아요. 그쪽으로. 많이 차지를 네.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고른다면 에너토크 고르겠습니다. 에너토크 네. 이번에도 두 분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자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조인호 전문가님, 네. 조광 ILI로 가주신 이유는 어떨까요? 일단은 원자력 발전 설비 쪽은 이쪽이 더 강해요. 지금 네. 조강 LI. 왜냐하면 지금 원전도 지금 추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선박용 설비부터 시작해서 조강 LI 같이 하고 있는데 에너테크는 이제 원래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를 주로 대부분이 매출액인가 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안에 내부적인 이 회사의 본질로 봤을 때는 본질, 원전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강 ILI가 더 높아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원래 에너토크는 원전 5개, 탑5 안에 들어가는 원전이 같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원전이 실질적인 분위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얼마큼 원전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원전에 돈을 벌 수 있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전도 모든 2차 전지도 지금
분위기상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지금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많이 보는 게 일단은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건설에 일단은 같이 수주에 또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두 개 동일하지만 그래도 애츄레이터 및 감속기를 위주로 하고 있는 에너토코보다는 그래도 조강 LI는 일단 선박과 원자력 설비를 맡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원전주로서는 조강 ILI.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은 또 반대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왜 에너토크를 고르셨나요? 물론 저도 원전에 있어서는 이 조강 ILI가 기술력적으로는 더 좀 가깝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원전에다가 지금 SMR의 파이로트 밸브를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SK그룹이 이제 테라파에 투자를 했고 여기 있어서 이제 좀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충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용 밸브 제품까지 같이 겸용을 하면서 수소까지 같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선 쪽의 그런 밸브까지 담당을 하면서 최근에 조선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에 대해서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조선 쪽에 지금 인력이 구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조선에 대해서 좀 임금이 많이 높은 것으로 그렇죠. 네. 평가가 됐는데 요즘에는 인력난이 심하다는 네.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력난도 심하기도 하고 이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잔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못하게 하니까. 네, 못하게 되면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거를 대체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군대 가산점제도 뭐 군대 대체 뭐 이런 말 하는데 좀 중요한 건 이제 군대 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의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잠깐 조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재료는 조강 ILI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나 최근에 이 무상증자가 한번 끼면서 저는 이제 무상증자 테마가 한번 끼면은 주가가 거의 잘 못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이 봐서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죽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런 이 매물대들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기까지 올라올 만큼만 딱 올라갔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료만 본다면 조강 IL을 고르고 싶은데 저는 두 종목 중에는 차라리 에너토크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광 ILI 대 에너토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올라주셨나요? 4대 6입니다. 조광 ILI가 40%고요. 에너토크가 60%를 가져가게 되면서 바로 이 종목 에너토크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김영우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조강 ILI에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목표가 3,000원이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올 하반기 들어서 계속 이 조강 ILI가 계속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에너토크가 오히려 더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 에너토크가 더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차후에 시장 방향성을 봤을 때는 조강 ILI가 높은데 일단은 뭐든지 일단 재무 건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토크가 사실 한 점 더 높다고 좀 봐지고 일단 3,000원이고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저가 제일 딱 마지막에 3,000원 김영호 전문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서 어찌 보면 테마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강 ILI 좀 테마성이라는 그런 좀 경고적인 메시지도 주시면서 3,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EM코리아죠. 수소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이 방산 수출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EM코리아고요. 자, 그리고 대한전선. 우리 또 좀 숨죽여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원전 관련돼서도 엮여있고 구리 가격 관련돼서도 엮여있지만 오늘장 두드러지는 건 바로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EM코리아 대 대한전선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전 대한전선 고르겠습니다. 대한전선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네, 저도 대한전선이죠. 두 분의 의견 이번에는 일치가 그러네요. 되는군요. 자, 대한전선으로 가주신 사과.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EM코리아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뭐 수소 관련주로 맞아요. 원래 또 좋다는 거론되기도 거는 했고 네, 네네. 하는데. 방산주로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부족한 겁니까? 물론 이엔코리아라는 종목이 지금 방산 쪽이나 네. 수소 쪽이나 네. 좀 좋은, 그러니까 재료가 환경, 많죠. 네 맞습니다. 키워드가 지금 워낙 좋잖아요. 네, 시장 환경에 비해서 좀 잘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 대한전선의 재료, 네옴시티라 재료라든지 강하다. 네, 네. 이 SOC 즉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 앞서서 있었던 그런 매집의 네. 형태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네. 저는 거래량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다. 한번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네. 저 때가 계속 내려가다가 오랜만에 가겠을 그러네요,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추세를 이제 돌릴 때는 거래량을 터뜨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내려왔다가. 네, 좀 강하게 한번 이렇게 터뜨렸다가 이제 단기적인 추세, 상승 추세 만들고 다시 빠지고 있기는 하나 예. 지금 굉장히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다시 거래량을 좀 터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재료, 네옴시티를 안으면서 물론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이 대한전선이 충분히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재료는 네옴시티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전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구체화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뤄나가야 될 그런 인프라 부분에서도 수주를 많이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대한전선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도 네. 같은 선택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이엔코리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이엔코리아는 제가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이게 이제 방산이라고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부터 네, 시작해 LH넥스원. 계속 네, LH넥스원 올랐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장주도로 가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라든지 공작기기 하는 회사들이 과연 물건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바로 이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에요. 이 그러네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들 하면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효과를 볼까, 어제 뭐 풍선 효과라든지 같이 볼까 하는데 이 종목에서 계속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창원 신공장이 좀 생겼었어요. 창원 네. 신공장하고 캐파 증선 크게 왜냐하면 계속 이제 수주가 들어오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적자 상태입니다. 좀 약간 적자 상태고 네. 일단 올 상반기 내년 상반기부터 좀 좋아질 겁니다. 오늘 좋아질 거고 왜냐하면 수주 많이 들면 당연히 수익도 많이 들겠죠. 근데 대한전선은 우리 그때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TV 이야기하면서 볼록레드 대한전선에 80년 초반에 이제 21인치 TV가 이제 처음 나왔던 게 대한전선이었어요. 지금의 전선 이제 그쪽 사업은 거의 안 하지만 네. 전자산업은 안 하지만 전기 관련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업체가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27개 되거든요. 예. 네. 그 중에서 거의 제일 오래되지 않았어요? 1, 2, 3를 뽑아라면 이게 여러 가지 그냥 펀더멘탈이나 방향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기초적인 부분들 다 따졌을 때 지금 넘버원이 대한전선이에요. 오, 네. 예, 두 번째가 LS. 우리가 실제 LS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대한전선이 그렇죠. 높아요. 세 번째가 G2파워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대한전선은 메리트 있다고 봐가지고 네온시티뿐만 아니고 대한전선은 원래 전선 고압 케이블 이쪽 일단은 그쵸. 광통신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이제 5G로 계속 이제 하면 저궤도 위성을 위해 하기다 보면 상관벽지로 바닥에다가 다 케이블 새로 딱 깔아야 돼요. 예. 좋은 거 다 깔아야 되면 그거 하는데 최고의 이제 또 수혜 기업이 LS하고 이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네. 네옴시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또 한 번씩 들어오면 크게 폭발이 일어나는 또 그렇습니다.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저는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매물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잘 봤다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매집이 확 들어왔을 때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포텐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포텐 강한 종목으로서는 대한전선이 최고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전선 둘 다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역시 그러네요. 대한전선 쪽이 좀 더 우위를 네. 가져가는군요. 58% 득표를 했고요. 대한전선 만장일치로 4강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EM코리아 관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일단 이엔코리아 목표가 4,500원 잡아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이 수출이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좋은 효과가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온코리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수소 스테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재료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수소 쪽으로도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한번 갈 때 좀 강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512평이 터치를 할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EM코리아 4,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끼리 맞붙습니다. 자, 일단 장비주 하나기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소재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하나기술 대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거 답이 좀 정해져 포스코 있나요? 케미칼입니다. 워낙 아까 좋게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역시 포스코 케미칼로 갔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더 빠른 답변 하실 수 있나요? 이미 늦었네요. 네, 늦었습니다. 네, 이미 늦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기술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네. 자, 이제 소재와 장비로 이렇게 나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텐데,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역시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서 주도한다,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화성에 있어요. 네. 네. 화성에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유도 이 회사는 뭐 각형 파우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쓰고 있지만 지금 하나의 라인을 전체로 쓰고 있는 거는 또 삼성 SDI예요. 네. 그래서 삼성 SDI 어찌 보면 좀 그 구조가 좀 더 크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하나기술은 뭐 지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3사 셀들이 이 계속 시장을 좀 정식이고 캐파 좀 크게 늘리며 하나기술도 장비 업체로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일단 뭐니 뭐니도 뭐가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양극재 없이는 안 되고 안 돼. 재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소재 중에서도 일반적인 제일 중요한 소재를 담당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굳이 뭐 2차 전지뿐이겠습니까? 왜냐 포스코란 철강 회사여도 그렇죠. 뒤에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있죠.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제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 상황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시장성에는 좀 맞다고 봐지는데 뭐 기술주들을 어찌 보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대형주들이 좀 가야지 같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반적으로 하청적인 구조잖아요. 밴드적인 구조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현대차가 좋냐 타이어 회사가 좋냐면 당연히 현대차가 좋지 타이어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약간 물음이 다양한 좀 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좀 네. 크고 일단 안정적인 네. 좀 성향을 갈 수 있는 지금 그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목표가를 좀 정확하게 좀 놓을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 골라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하나기술 네. 골라주셨거든요. 네. 대형주가 먼저 가야 따라잡는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순환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네. 일단 네. 해요. 어쨌든 공장이 이제 확장이 되고 캐파가 자체가 확장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이 인극재, 양극재도 많이 진입을 할 것이고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들도 계속해서 많이 생산을 할 건데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해외 이제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기술이라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만 영업 마진율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번에 네. 장비들을 풀라인업으로 가져와야 유리한 그런 영업 마진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는 결국에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특히 네. 2차 전지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이 공장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 하나기술을 찾는 그런 해외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물론 이제 응급제적인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기술은 지금 풀라인업을 구축을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장비주에서 좀 기술력적으로 선점이 되어 있는 그런 예. 종목이다. 거기다가 앞으로도 이 반고체 쪽과 폐배터리를 성장성 동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장성까지 생각해 봤을 때 하나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꼭 해 보셔야 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기술 대 포스코 케미칼.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결승 종목을 가려볼 텐데요. 어떻게 보니까 지금 한 종목이 압도적이라는 것 네, 같네요. 어떤 종목인지 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포스코 케미칼 그랬네요. 역시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83% 압도적으로 이 종목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기술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하나기술은 예. 저는 8만 원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래량이 이제 초반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최근 1년간의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나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상까지는 이제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아마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들이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만 원대부터 만약에 매물대 소화가 된다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위에 매물대 벽이 없기 때문에 네, 강하게 그러네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8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 전지가 아니라 원전 관련된 키워드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군요. 에너투크, 대한전선 모두 다 원전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특히 대한전선은 오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으로 크게 오르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너투크 대 대한전선의 대결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원전의 또 전문가시잖아요. 원전, 좀- 풍력, 네. 태양광 모든 전기의 기본은 전선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뭐 중국이 일단은 인프라 법안부터 시작해 그것도 이게 동부 해안에서 안에 내륙으로 옮길 때도 처음에 깔아낸 게 전선이에요. 네. 네. 이게 엄청난 양과 많이 쓸 겁니다. 오늘 또 전일 미증시에서 또 뭐 이렇게 선물 지수 보니까 또 구리 쿠퍼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좀 오. 약간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대한전선 뭐 여러모로 좋네요. 뭐 좋겠죠. 근데 재고분이 네. 많으면 일단 재고분이 지금 요즘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결론은? 오히려 원자재 그렇죠. 대한전선이죠. 대한전선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도 대한전선입니다. 역시 아, 그런가요? 대한전선은 오늘 인기 굉장히 네. 좋네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우 전문가님, 뭐 대한전선을 둘러싸는 경우는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전문 트레이딩하는 전문가들은요. 예. 얘가 100만 원을 줘서 이거 한 다음 달까지 얼마나 크게 불리냐 뭐 네. 한 시즌을 주면 네. 다른 종목 여러 번 사서 그냥 좋은 일 다 안 시켜주고 딱 대한전선 같은 종목 그냥 시세 포착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네네. 이걸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파동이 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대한전선 지난해 뭐 난리였잖아요, 그때. 난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이는 종목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2,500개 종목 중에서 그리고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테마성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눈앞에만 제가 봐도 전선만 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긴 더 많죠. 예, 그렇죠. 네. 이걸 약간 리사이클처럼 이거 재생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는 대한전선이 앞으로 지금 광 케이블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SMR 같은 그런 게 생기면 여러 가지 전선 같은 것도 좀 압축, 고압력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주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사들 좀 꾸준히 주가의 흐름을 떠나서라도 네. 괜찮다고 보니까 또 행보구간처럼 계속 치고 나가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크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도 굉장히 장기 투자 방식으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사실 장기로 1년을 241평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 뭐 한두 달 안에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서 장기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매집하시더라도 평단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꼭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네. 에너투크 대 대한전선에서 대한전선 골라주셨어요. 네. 8강에서는 에너투크 골라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대한전선에는 안 되는 거죠? 아, 그걸 까먹길 바랬었는데. 그런가요? 기억하시네요. 네. 까먹었어요, 좀. 네. 네, 머리가 너무 좋은 것 열심히 같아요. 메모하겠습니다. 네, 이게 에너토크가 8강 때 어느 종목이랑 붙었었죠? 조광 아이를. 조광 아, ILL 맞죠. 이랑 네, 붙었었죠. 조광 ILI랑 네. 붙었었는데 아무래도 제 조광 IL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그 네, 매물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테마가 너무 고르기 좀 강했기 그랬고 때문에. 사실 에너토크는 제가 아예 기업의 설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던 게 원전의 비중이 좀 높아질 때 그렇게 의미 있는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에너토크는 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한전선은.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점에 갈 때, 네. 충분히 유혹을 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즉 이제 세력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처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반면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예전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기는 했으나 지금은 다시 네옴시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털어내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신이라는 기업이
뭐 종목이 큰 종목은 아닌데. 가덕도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가덕도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슈로 떴냐면, 사우디에서 네. 인력 공고 채용 아하, 모집 공고를 네네네. 냈어요. 네. 근데 그 재료로, 지금 네옴시티야 이게 관련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한전수도 지금 이거는 이제 공고 모집이었지만 예. 이건 이번에는 합작 법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합작 법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 중동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 있다.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예.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케이블에 대한 그런 대한전선의 사업 부분은 좀 신뢰성이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대한전선을 골라주셨고요. 그래서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의 선택은 어땠을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70% 가져갔고요. 에너토크는 아쉽게도 여기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에너토크의 가격 전략은 김영우 전문가님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도 제가 해야겠죠? 네. 그럼요. 간단히 선택해 살펴보시죠. 주셨잖아요. 맞죠. 네, 네. 목표가 15,000원 일단 잡고 가시고 네. 말씀드리지만 에너토크는 좀 길게 보시지 마시고 수익권 오면은 바로 이제 나와야 되는, 사실 저는 이제 당일 봐야 된다는 그런 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너토크 길게 보지 말고 조금 단기적으로 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김영우 전문가님 같으면 당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겠다고 말씀 주셨네요. 네. 가격 전략은 1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그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소재 종목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원전과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대한전선입니다. 포스코케미칼 대 대한전선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나요? 포스코케미칼. 역시 오늘 뭐 포스코케미칼로 계속 가시네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포스코케미칼이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이게 결승에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포스코케미칼입니다. 네, 너무 강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의 네. 7주. 자, 두 분 다 이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대한전선에 대한 뭐 장점도 굉장히 많았지만 포스코케미칼이 너무 강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오늘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라운드에서 딱 물어볼 때가 3,500원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1.5% 올랐어요. 그 사이에도. 예, 우리 이야기가 사신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서. 그런가 봐요. 한 주도 그런가 주식 봐요. 사시면 시청자 뭐 한 5,000명만 되시더라도 충분히 주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왠지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씩 한두 주씩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포스코케미칼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외인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일단은 포토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예. 실제 이는 9월에 또 정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기관 명절도 투자들이라든지 있고, 그것도 그렇죠. 위험 일단은 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그렇다고 돈을 빼서 갈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계속 유입이 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9월 시장도 사실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어찌 보면 이 다양한 어찌 보면 뭐 테마성은 많이 나오겠지만 예.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 종목 어려운 시장에서는 하나만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는 2차전지 뭐 태양광 뭐 신재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포스코케미칼 좋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좋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2차전지의 알겠습니다. 주인공 이런 시장 상황에서 답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도 같이 포스코케미칼 선택해 주셨는데 네. 포스코케미칼이 이번에 우승하면 미인주 두 번째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대한전선이 이기고 가능할까요? 근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세가 너무 좋아요. 수급도 네. 이 포스코케미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이 투자 심리적인 부분도 포스코케미칼이 워낙 이제 재료가 좋기 때문에 사실 응급제가 중국을 좀 제외를 하면은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 중국을 제외를 하면은 사실 의미 있는 기업이 거의 포스코케미칼이 유일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에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런 원재료를 꾸준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케미칼은 원자재 쪽으로 특히 응급제, 양극재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될수록 예. 이 지금 분명히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이제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포스코케미칼은 더욱더 강조를 많이 받을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포트를 보니까 이게 1포트, 2포트를 보니까 거의 이제 1포트에 결승전 종목들이 다 몰려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세비케미라든지 네.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좋은데 어쨌든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저는 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파죽지수로 올라왔고 결국 두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았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야 오늘 뭐 모든 승부를 압도적인 격차로 정말 이기고 그러네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89% 득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 결정이 됐죠? 은사님거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전선이라는 오늘의 강적을 무찌르고 포스코 케미칼이 바로 오늘자 미인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한전선 관에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얼마로 잡으면 대한전선은 2,300원 일단 보고 있거든요. 일단 대한전선도 나중에 좀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긴 한데, 네. 이게 매집을 한다고 하면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그냥 매집을 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5.12평 대응하면서 16만원 아래 15만 5천원 라인에서부터 매집을 하시면 좀 좋은 평단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도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항 라인이 일단은 52주 고가인이 이제 18만 3천이라 봐지는데요. 네. 네. 분명히 이 종목은 그날 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18만 5천원을 보고요. 네. 뚫고 2천원 돼서 그다음에 중장기로 저는 보고는 이 종목을 해서 23만 원까지 두 종류 세트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중장기로 네.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의 가격 전략은 2,300원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중장기적으로는 15,000원, 18만 5천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3만 원. 네. 그리고 김명호 전문가님께서는 15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집하는 걸 추천드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자 이상 월드컵은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공방 있으시죠? 예,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이틀만 되면 이제 9월 증시죠. 예. 이제 9월 제일 3, 6, 9, 10이 제일 어려운 어찌 보면 힘든 장인데 9월 증시를 대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가 갖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9월 증시에 대비하는 방법론을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